get familiar. So if you don't know by now, then you should probably get familiar. 안녕하십니까, 트루킹입니다. 자, 오늘도 해병대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해병대 관련 영상이 많이 업로드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해병대에서 지역군인으로 제가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역한 지 한 10년이 다 돼 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가끔 그립기도 하고 해서 제 채널에서 이 생각을 하면서 가끔 해병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조회수는 잘 안 나오지만, 원래 제 주력 부분인 그 화물 관련 영상이 조금 뜸한 거는, 고정으로 일하는 물량이 요즘에 늘어나면서 영상거리가 될 만한 그런 영상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병대 영상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채널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영상이 안 올라오다 보면, 이 트루킹이 요즘에 또 초심을 잃어가지고 영상을 영 안 올리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실까봐 해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해병대 영상도 제가 옛날에 몸담았던 부분이고 하기도 해서 이렇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병대 영상을 해병대 관련된 영상을 끼워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의 취지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트루킹이 살아온 인생의 가정에 한 이야기 썰,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해병대에 관련된 내용은, 해병대에서는 해병대를 가장 대표하는 3대 훈련이 있습니다. 해병대 특수수색교육 아닙니다. 해병대 특수수색교육은 해병대를 대표하는 훈련이 아니라 해병대 특수수색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특수한 훈련이기 때문에, 해병대를 대표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해병대 특수수색교육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해병대 3대 훈련은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해병대를 가장 대표하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대 훈련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훈련은 상륙기습훈련입니다. 상륙기습훈련은 IBS 훈련이라고들 통상 다 알고 계시죠. 공포보트를 타고 해상에서 전술적으로 기동을 해서 침투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그런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이죠. 두 번째는 해병대 유격훈련입니다. 해병대 유격훈련은 말 그대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산악을 전술적으로, 산악훈련이죠. 전술적으로 산악을 이동 간에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타 이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이동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전술적으로 이동하는, 그리고 산악에서 주로 시행되는 그런 훈련이죠. 유격훈련은 육군에도 많이 하고 타군들도 많이 하지만, 해병대 유격훈련은 또 해병대만의 또 특수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대 훈련 중 마지막 공수교육이죠. 공수교육도 보통 보면 특전사에서 대부분 공수교육을 한다고 알고 계신데, 해병대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해병대만의 공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군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죠. 그리고 강화조장 교육도 받으러 오고, UDT 있죠. 요즘 최강부대에서 가장 이슈화된 UDT라는 부대에서도 해병대에서 공수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전문화되고 특수화되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그 교육을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자, 공수교육도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부분은 해병대 상륙기습훈련, 흔히들 말하는 IBS 훈련입니다. 일명 IBS 훈련으로 훈병, 최초의 해병대에서 해병대를 입대했을 때 해병대 훈련병 시절에 잠깐 발만 담그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고 이제 실무부대에 가서 이제 IBS 기초훈련이라는 기본반 과정, 기본교육 과정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특히 1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유격대대, IBS 대대, 공수대대, 특성화 대대로 특성화로 이제 서로 전문 분야가 나뉘면서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2사단이나 또는 백령도, 유교단 같은 경우는 해안방어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해안 방어가 끝난 후에 예비대로 오게 되면 예비대에서도 이제 예비대에서는 훈련을 위주로 전투력을 다시 상승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IBS 훈련, 유격 훈련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죠. 공수교육 같은 경우는 1사단에서 보통 1사단 자원들이 대부분 받기 때문에 2사단 같은 경우도 1사단 교육훈련단 공수교육대에서 파견을 가서 공수교육을 하긴 하지만 좀 극소수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거의 모든 해병 출신이라면 이 IBS 훈련 기본 과정은 거의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교육을 받는 공정대대에서도 IBS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유역교육도 받고 모든 교육을 받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모든 해병이라면 그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게 되죠. 이제 실무부대에 가게 되면 IBS 이제 기초훈련, 상륙기습 기초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기초훈련 기간은 2주가 됩니다. 2주 기간 동안 육상 페달링, 해상 페달링, 육상 이동, 보트 은니, 그리고 해상에서 은폐하는 방법 또는 해상에서 단체로 기동하는 페달링, 그리고 이제 조금 전문 분야로 가게 되면 이제 페달링이 아닌 모터링, 모터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기습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페달링으로서 침투하는,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전술 훈련은 크게 힘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이런 게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병대 모든 3대 교육에는 체력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가미가 됩니다. 자, 특히 다들 알고 계시죠? 해병대 3대 훈련은 모든 훈련에 PT 체조가 들어갑니다. PT 체조가 피 터지는 체조라고 해서 PT 체조라고도 일명 통상적으로 말씀들 하시죠. 진짜 힘듭니다. 힘든 PT 훈련은. 그리고 교육 중간중간에 하는 선착순, 해병대에서 꽃이죠. 해병대 훈련 중에서는 선착순을 빼놓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선착순, 그리고 페달링을 머리에 이고 오리걸음으로 가고, 보트를 머리에 이고 오리걸음으로 가고, 보트를 이고 산으로 가고, 보트를 이고 뻘로 기어가고, 이런 훈련들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전술적으로 훈련을 받기 전에 조금 더 조금 더 정신력을 강화하고 좀 더 안전하게 교육 훈련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교육 훈련의 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요. 특히 그 해병대에서는 체력적인 훈련을 좀 많이 하죠. 조금 다른 타군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렇게 체력 단련을 많이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적진에 침투했을 당시, 적진에 침투할 때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적진에 침투하기 위한 과정 중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 체력이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저하된 체력으로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 체력 단련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부터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무 완수를 하기 위해서 적진에 침투했을 때 내 체력이 바닥나거나 정신력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력과 체력 단련을 해병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라면. 저는 2사단 IBS 훈련, 1사단 IBS 훈련, 유교단, 백령도라고 하죠. 백령도 IBS 훈련 다 받아봤어요. 다. 왜냐면 12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 오연대, 강화도, 인천 강화도 오연대, 그리고 인천 백령도, 그리고 그 다음에 1사단 세 군데서 다 교육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IBS 교육을 다 받아봤어요. 자, 이렇게 IBS 훈련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IBS 훈련 중에 가장 힘든 곳은 2사단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사단에서 실시하는 IBS 훈련이 가장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결과 2사단에서 하는 IBS 훈련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 지리적인 여건이 좀 많이 발생하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김포 의사단은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이다 보니까 해안이 다 뻘로 이루어졌죠. 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뻘에서 IBS 훈련을 받습니다. 자, 간조시에 물이 빠져나갔을 시에는 페달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육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뻘에서 뒹굴어요. 뻘에서 뒹굴고 뻘에서 머리에 보트 이고 이동하고 뻘에서 얼차례 받고 체력 단련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 바닥이 됩니다. 체력이 진짜 밑바닥까지 끌어당긴 상태에서 이제 교육 훈련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거나 하면 또 온몸에 묻어있는 뻘들을 다 제거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해야지 다음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끝나고 부대 복귀해서 또 옷 빤다고. 그리고 또 뭐 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원들도 저계급자들은 선임들만 옷도 빨고 그때 당시에는 선임들 옷도 빨고 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 그때 하사 때 막내 하사로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배들 옷 걷어서 빨고 한다고 진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그리고 다시 또 다음날 또 교육장 가서 교육받고 이러면서 와,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뻘구덩이 속에서 막 기어다니고 막 뻘에서 어떤 데는 막 기름 냄새 나고 막 이상한 좀 분비물 냄새도 나고 막 그걸 이겨내면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추억이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IBS 훈련 가장 힘든 것은 김포 의사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군에도 이 IBS 보트를 이용한 훈련이 있기는 있는데 그 훈련은 이제 부대가 이동 간에 장애물, 강변 지역을 만났을 때 부대가 대규모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 없을 때 도하 훈련으로서 하는 정도이지 그 뭐 해상 침투를 하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육군들이 하는 그 보트, 일명 고무보트로 하는 훈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뭐 이렇게 IBS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술적인 훈련 부분까지는 제가 접근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훈련을 하면서 있었던 이런 썰들 위주로 제가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출신이라면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본인이 이제 군생활 할 때 나 때는 해병대 나 때는 IBS 교육받을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옛날 생각 좀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유격 훈련 타군들과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공수 훈련 그리고 제가 또 73대에서 공수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강화조장 교육도 받았었고 비행기에서 강화자들을 뿌리기도 해봤고 그리고 공수 교육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외 파병 갔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 파병에 대한 썰 뭐 이런 거를 한번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크게 재미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해병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